자, 우리 여기 뒷페이지 여기 문제 또 빠르게 풀고요. 오늘 웬만하면 지구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지구의 형성 과정까지 갑시다. 자, 1번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표,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세요.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이 있고 흡수가 있고 방출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의 방전관이면 뭐예요? 방출이다, 흡수다. 방전관. 앞에 나와 있어. 잠깐 보면 여기 봐봐. 흡수선 스펙트럼은 방전관 없어요. 저온의 대기나 저온의 기체. 근데 기체 방전관 여기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방출선 스펙트럼이라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아이고. 예. 됐어요? 방전관, 여기는 그러면 흡수가 아니라 방출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X. 그 다음에 A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칼슘의 흡수선이 나타난다? 별 A에서는 칼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없었죠? 그쵸?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이제 별표, 동일한 원소라면, 그러니까 같은 원소라면, 흡수선의 위치와 방출선의 위치에서 같은, 그 파장선이나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오.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다. 그래서 별 A에, 봐봐. 별 A에 뭐 수소라는 대기가 있든지, 헬륨이라는 대기가 있든지, 뭐 또는 그 별 B가 칼슘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죠. 지금 방금처럼. 자, 그 다음에 탐구 A에서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등 중 A와 B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였네요. 수소. 돼요? 그렇게 발견하는 까닭은 뭐냐? 우주 초기에 수소가 가장 많이 생성됐기 때문이겠죠? 그쵸?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3번, 4번 들어가 봅시다. 빠바바바바바. 자, 요거는 이제 봐보세요. 요거 보면서 이제 판단해라 이런 뜻이고요. 자, 우선 기억을 봤더니 여기 선이 여기에 보여요. 그 다음에 요거 선도 보이는 것 같고, 요거 선도 깔끔하게 보이고요. 여기에 혼자 있는 빨간색 선도 보인다. 아, 여기 기억에는 A라는 원소가 들어있네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유진? 다른 것도 찾아봐요. B도 있는지, C도 있는지, D도 있는지. D. 또, 별 기억에 D가 있어요? 아, 기억. A 빼고 나머지 또. 어떤 원소? B. 또. C. 좋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D는 없는 것 같죠? 기억에는. 그죠? 이 빨간색 선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는 A가 있나요? 니은에는? A가? 있어? 없어? 빨리. 없어요? 왜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선이 보이는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선이 보이는 것 같고, 이것도 여기 선이 보이는 것 같고, 아니죠, 그쵸? 요거 선이죠, 요거 선. 그러니까 A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B가 요 선이 지금 안 보이죠? 괜찮나요? 그 B가 없는 것 같고요. C는 당연히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D가 존재하는 것 같네요. 니은에. 됐나요? 아까 네가 찾았죠? 니은에 D 있는 거. 자, 그래서 A에서 D의 흡수선은 스펙트럼은
방출선이냐? 검은색 바탕에 밝은 선 나타나는 거 방출선 맞고요. 그 다음에 A에서 D 모두 별 기역의 구성원소냐? 아니요. D는 없었어요. 그쵸? 안 돼.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이건 맞는 말. 기역 D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구성하는 원소 아까 찾았어요. A하고 D 이렇게 찾았네요. 괜찮습니까? 정리. 되었나요? 자, 그럼 나머지 또 숙제입니다. 자,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는 페이지 여기 29페이지부터는 몇 페이지까지? 여기 31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고 우리는 지구와 생명체 여기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여기 32페이지네요. 총총총. 자, 들어가 봅시다. 잠깐만요. 보시세요. 자, 다시 우주의 구성 원소, 주요 원소. 수소헬륨이 주요 원소 98%를 차지해. 근데 수소헬륨에다가 밑줄 치고요. 돼요? 가장 많은 건 수소, 두 번째 많은 건 헬륨. 이거 외우셔야 돼요. 괜찮아요? 근데 지구에는 수소헬륨이 아니라 다른 원소가 또 1등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구의 구성원소에 가장 많은 건 뭐래요? 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규소, 마그네슘. 어디까지 외우셔야 돼? 산소까지 외우셔야 돼. 자, 여기 1등, 여기 2등, 요거까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생명체, 사람에도 수소헬륨이 많은가? 한번 살펴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또 제일 많은 건 산소,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수소래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줄을 치고 너 1등, 너 2등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각에는 뭐가 제일 많고요? 밑에다가 여기다 쓸까요? 지각에는 8대 원소가 있는데 괜찮아? 가장 많은 건 산소고요. 그 다음에 규소예요. 대학 전전만. 대학 요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에는 가장 많은 게 질소고요. 그 다음 산소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1, 2등 정도로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같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러면 가보자. 수소헬륨이 왜 제일 많지 않죠? 그럼 도대체 이러한 원소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다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원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들의 의미입니다. 괜찮습니까? 될까요? 자,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제 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을 한번 들어가 보자. 도대체 별은 어떻게 원소들을 만들고 있니?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별은요 스스로 핵융합 반응을 해야 별이라고 한대요. 대학 밑줄. 그러면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 거는 별이 아니에요? 예, 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 아직. 자,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했을 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부를 건데 별의 탄생은 이렇대요. 밀도가 큰 성운, 어떤 이제 성운이면 성분물질이 많은 쪽이죠. 이런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주로 수소와 헬륨이 밀집된 곳, 다른 곳보다 중력이 크므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들이면 성운을 만들었어. 더 중요한 건 그다. 뭐라고 써져 있네? 밀도가 커. 밀도 큰 건 이해돼. 왜? 물질이 많으니까. 근데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에서 별이 만들어질 줄 알았더니 낮은 부분에서 별이 만들어져요. 그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알겠죠? 거기 밑줄 꼭 치고 낮은 부분 별표. 자, 이 낮은 부분에서 만들어지는데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별을 만들어요.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밀도가 커지면서 원시별 별이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오른쪽에 살짝 괜찮나요? 중력 수축 에너지는 성운이 수축하면 물체가 닿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속력이 빨라진다고요. 빨라지면 충돌을 많이 해요. 충돌을 많이 하니까 열이 많이 발생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감소한 에너지 중에 일부가 열로 전환되었다.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밑줄 여기. 자, 그러면 온도가 봐봐야지. 높은 쪽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 별이 탄생할 줄 알았더니 왜 낮은 쪽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왜 별이 낮은 쪽에, 온도가 낮은 쪽에서 별이 탄생하냐면, 온도가 높으면요, 분자운동이 활발하죠. 원래 자체적으로. 활발하니까 충돌, 이게 잘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야 잘 뭉쳐지고, 잘 뭉쳐지면서 중력 수축에 의해 에너지, 나중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다가, 표면 온도가 약 한 3000켈빈 정도가 되면 빛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를 우리는 원시별이라 부릅니다. 원시별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핵융합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주요 에너지원을 뭐라 불러야 된다? 중력 수축 에너지라 불러야 한다.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더 뭉쳐지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 1000만 켈빈이라는 요 숫자 외워야 되나요? 네. 돼요? 우리 외워야 되는 거 조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빅뱅일 때 몇 분 외워야 돼요? 3분 외워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38만 년 외워야 돼요. 원자가 생성되는 그 시기. 괜찮아요? 그럼 그때의 온도 몇 켈빈? 3000켈빈 외워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때 우주배경 복사가 만들어졌고 현재는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매우 낮은 온도의 우주배경 복사가 이제 측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어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얘를 별,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도대체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니? 밑에 있는 거. 자, 여기 별표짜리야. 자,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원자핵 4개 외우셔야 돼요. 4개 동글베개 치고 자, 결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다. 됐나요? 잠깐 보세요. 문제는 얘가 수소는 가벼운 원소죠. 돼요? 헬륨은 가벼운 원소가 모여서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질량이 가벼운 원소가 커요? 무거운 원소가 커요? 하나씩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근데 이건 이 4개를 한꺼번에 뭉쳐요. 이 4개를 한꺼번에 보시고 요거 하나를 한꺼번에 보시면 총 질량이 감소한다라고 나와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여긴 중성자가 있는데요. 여긴 양성자뿐인데요. 그럼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 질량을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봐봐. 이거는 핵융합으로 보셔야 되는 게 그 원자 핵에는요.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원자에는요. 타우라든가 뮤온이라든가 이런 미세 입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성자의 미세 입자, 여기도 양성자의 미세 입자, 여기도 양성자의 미세 입자 막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얘네들이 뭉쳐져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돼요? 그러면서 총질량에는 뭐가 된다? 여기 중에 총질량이 감소한다. 그 감소한 총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수소 원자핵 4개, 가벼운 원소가 모여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었는데, 총 질량은 누가 더 크다고요? 4개의 수소가 더 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는 과정은 감소한 질량이에요.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만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큼의 질량이 있었는데 한 50만큼으로 줄어야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 괜찮아요? 그래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온도가 몇만 켈빈이 되면 1000만 켈빈 이상인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 번 더 중심부에서 있던 수소가 헬륨으로 막 바뀌면서 여기 가운데 헬륨이 막 모일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핵융합에 의해서 온도가 막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기체의 압력이 생겨요. 다시 한 번 더 기체의 압력이 생긴다고. 이 기체의 압력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됐나요?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 알겠어요? 다시 기체의 압력은 어느 쪽으로 향하는 힘?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 그런데 무엇도 있어요. 중력도 있죠. 한 번 더 무엇도 있다고요? 중력이 당연히 있죠. 무게가 있는데. 괜찮나요? 이 힘과 이 힘이 같아요. 주기율성.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라는 말이다.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별의 밝기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별의 밝기는 잘 안 나와. 시험 문제. 어쨌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어요. 기체의 압력과 중력이 같아서. 됐습니까? 다시 위에다가 쓸게요. 중력과 기체의 압력이 어때서? 같아서 써두셔야 돼요. 기체의 중력과 기체의 압력이 같아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자 이제 수소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핵융합이 수소 핵융합이 제일 오랫동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계열성의 일생의 대부분, 어떤 별들의 일생의 대부분은 다 주계열성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원소들이 막 헬륨이 더 온도가 높아지면 헬륨 핵융합을 할 수도 있고 뭐 규소 핵융합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괜찮아? 그 핵융합의 재료가 되는 이 재료들이 수소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왜? 빅뱅 초기에 제일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별의 일생 중에 수소 핵융합을 하는 요 기간이 제일 길다고요. 제일 많아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명의 대부분을 뭘로 보내고 있다? 주계열성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표현. 자, 이제 별의 진화 과정으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별의 진화 과정이에요. 빠밤. 별의 진화. 자,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한다. 질량에다 똥을베기 치시고요. 자, 다른 것 때문 아니에요.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다시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아져요. 왜? 중력 수축을 더 많이 했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지고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을 한대요. 괜찮나요? 그래서 점점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철까지 만들어지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자, 요거 순서 암기하셔야 돼요. 순서.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속은 백색외성의 순서를 암기하셔라. 됐어요? 써주세요. 순서 암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알겠어요? 테스트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안 봐? 보지마? 봐?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암기를 했는지 또 한번 확인하면서 조금 간단한 테스트.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계속해봐. 나가보자. 그러면 이제 주계열성은요, 대충 이제 알았어요. 봐봐야지. 자, 주계열성은 자, 요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핵이고요. 핵에 수소가 헬륨으로 막 바뀌면서 점점 헬륨들이 막 쌓여나가고 그 바깥쪽에 수소층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주계열성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일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중심부에 있는 이 핵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되죠. 맞아요?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소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모두 다 헬륨으로 바뀌어 나가면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요. 괜찮나요? 이제 핵융합을 멈추게 되겠죠. 왜? 수소가 핵융합하는 건 1000만 켈빈이면 되는데 헬륨이 핵융합을 하려면 1억 켈빈이 필요하대요. 왜요? 왜냐면 사실은 이래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잖아요. 양성자와 양성자가 부딪히는 온도가 1000만 켈빈이면 부딪힌다는 겁니다. 원래 양성자는 안 부딪히죠? 그쵸? 그러니까 1000만 켈빈 정도의 높은 온도면 그 청력을 이겨내게 부딪힐 수 있다. 근데 문제는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예요? 2개씩 있잖아요. 그럼 밀어내는 힘도 더 셀 거 아니야. 더 세면 더 높은 온도에서 충돌하겠지. 그래서 1억 켈빈이 필요해요. 1억 도씨가 필요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 이 헬륨은 더 이상은 핵융합을 못하고 멈춘단 말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느냐? 중력 수축이 막 시작됩니다. 막 중력 수축을 해요. 또다시 중력은 존재하니까. 그럼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쵸?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괜찮아? 올라가면서 요 주변에 있던 수소들을 막 데피겠죠? 그쵸? 온도를 막 높일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륨이 핵융합을 하려면 1억 켈빈이 필요해요. 그 전에 이 바깥쪽에 있는 요 수소는 1000만 켈빈 도달 먼저 하지 않을까?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점점 진화를 하면 아직 헬륨은 핵융합을 하지 못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수소가 먼저 핵융합을 시작해요. 이렇게. 될까요? 요 옆에 있던 요 수소층이 먼저 수소 핵융합을 시작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핵융합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체의 압력이 생긴다고요. 그쵸? 기체의 압력. 바깥쪽으로 향하는 팽창력이 생기는데 아까는 핵에서 핵융합을 했다면 됐나요? 지금은 핵이 아니잖아요. 핵이 아닌 그 좀 바깥쪽에서 핵융합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이 중력보다 커져요. 기체의 압력이 증가해버려요. 중력보다 더 커져버려요. 괜찮나요? 그러면 점점 막 부풀어 올라 얘가. 그게 바로 적색거성입니다. 될까요? 그러다가 부풀어 올라서 얘가 막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온도가 표면 온도가 낮아져요. 중심부의 온도는 수축을 하니까 온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적색거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는 거지만 바깥쪽 온도가 팽창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수소핵융합? 다시. 헬륨 핵융합을 막 하면, 헬륨이 이제 중력 수축을 하면 얘는 1억 켈빈이 필요하니까 아직 1억 켈빈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제 9천만 켈빈, 8천만 켈빈 막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런데 그 주변은 그러면 1000만 켈빈에 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수소핵융합이 막 일어나니까 기체의 압력이 막 증가해.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 막 증가해버려. 그러니까 표면이 팽창한다고, 표면이. 근데 표면이 막 팽창하면 핵에서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핵에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 말은?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면 팽창하면서 온도는 떨어져서 표면은 그렇지만 중심은 계속 수축한다니까? 계속 수축하니까 온도가 계속 높아져요. 몇 켈빈까지는. 1억 켈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헬륨 핵융합을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적색거성이라고 부른다예요. 밑줄 치면 정리합시다. 주계열성의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부위는 수축하면서 수축 밑줄 열이 발생하고 자 중심부 바깥의 수소를 가열하게 준다. 요 층을 가열한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가열된 수소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괜찮나요? 그럼 내부 압력, 즉 다시 말해 기체의 압력을 증가시켜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무엇하게 된다? 팽창하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팽창한 요 놈을
적색거성이라고 부른다라고요. 왜 적색거성이라고 불러요? 표면 온도가 낮아서. 표면 온도가 붉은색이면 몇 도 정도예요? 한 3000켈빈 정도? 됐습니까? 굉장히 낮아지죠. 태양은 몇 켈빈이에요? 한 6000켈빈 정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심부로 계속 온도가 올라가니까 몇 억 켈빈이 되면 1억 켈빈이 되면 1억 켈빈 정도가 되면 이제 계속 수축해서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드디어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졌다? 탄소와 산소가 생성되었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썼어요? 다 쳐야 돼요. 오늘 아무래도 지구까지는 절대 못 가겠고요. 그죠? 차라리 다행이죠. 그죠? 자, 어쨌든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산소나 탄소가 막 만들어지는 적색거성의 마지막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가장 바깥쪽에는 수소가 있고 그 안쪽에는 헬륨이 있고 헬륨이 있는 층이 바로 이 층이겠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 층. 그 다음에 헬륨이 있었던 요 층이 탄소와 산소로 또 바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적색거성의 마지막 모습인데 괜찮아요? 돼요? 그럼 봐야지. 헬륨이 핵융합하면은 탄소,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봐봐야 돼. 그런데 질량이 작다 보니까 중력이 좀 작아요. 그러면 팽창했던 요 바깥 부분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겠다, 없겠다? 계속해서 붙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그냥 우주 공간으로 팍 하고 퍼져요. 팍 하고 퍼지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됐어요?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별의 바깥층은 팽창하여 우주물질로 방출하여 행성상 성운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중심이 남았겠죠? 중심에 있던 물질, 탄소, 산소 같이 중심부에 있는 물질이 수축하면서 백색 외성이 되었다. 거기다 밑줄 쳐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백색 외성은 중심부에 있던 놈이 남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10,000켈빈 이상 됩니다. 괜찮습니까? 최소한. 그래서 백색으로 보이는 이 별이 된 거예요. 괜찮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멈춘 별들을 우리는 외성이라고 합니다. 될까요? 밑줄 쳤어요?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 태양보다 더 크다면 봐봐. 여기서 아까 질량이 작으니까 그냥 퍼져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질량이 크면 붙잡을 수 있겠죠. 다시 붙잡아서 어떻게 될까요? 중심부가 더 수축하면서 또 핵융합을 또 일으킬 거예요. 괜찮나? 그래서 점점 무거운 원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게 요 초고성이라는 놈이에요. 괜찮나요? 조금 위로 올려서 다시 밑줄 칠게요. 괜찮나요?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이 비지가루 비지. 수업이 재미없으니 이거라도 재밌게 하려고. 그쵸? 너무 구차하지만 즐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슬픕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 나 유머한 사람인데. 그죠?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10배에다 똥을배기 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 주결성, 초고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블랙홀까지, 여기까지 또 밑줄 치며, 아까처럼 순서 암기 하셔야 돼요. 순서 암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때 주기혈성에서 초고성까지는 철까지 만들어졌고 초신성 폭발 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다. 이거 좀 있다가 자, 일단 초고성.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산소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또 수축을 또 하면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요.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서 저 안에 있는 산소, 네온, 마그네슘 같은 걸 만든대요. 또 수축하면서 그 다음 황규소를 만든대요. 또 수축하면서 철까지 만들어낸대요. 괜찮나? 그래서 아까 주기혈성 이후에 초고성이 되는데 돼요?
초고성이 되는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멈추는 것과는 달리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들이 순서대로 더 일어나 최종적으로는 철까지 만들어냈다라고 돼 있는데 요 원소들은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점점 무거워진 거 만들어져서 철까지 이렇게 철까지라고 외우세요. 알겠어요? 별 내부에서는 어디까지라고요? 철까지. 한 번 더. 별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철까지. 그러니까 빅뱅 핵융합으로 수소 헬륨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별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철까지. 괜찮나요? 이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그럼 철까지만 만들어지는 까닭은 뭐냐?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때는 더 높은 에너지 상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높은 에너지 상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에요.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철의 별의 중심부에 철로 된 핵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하고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을 하였다. 팽창한 거 아니야? 돼요? 수축하였다가 밝은 빛을 내며 폭발한다. 그게 바로 초신성이다. 밑줄. 자, 초신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 행성상성과 초신성의 사진이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별표 하나만 그림 외워두시면 좋겠고, 자, 초신성 폭발이면 굉장히 폭발의 에너지가 막 높겠죠. 괜찮아? 그래가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대요. 철보다 무거운 금납 우라늄에다가 밑줄 치셔야 돼요. 금납 우라늄. 은도 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다. 폭발 때는 이랬어. 그럼 중심부는 어땠느냐? 중심부는 초신성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는 밀도가 큰 중성자 별이 되거나 더 질량이 컸다면 뭐까지? 블랙홀까지도 만들어진다. 중성자별 블랙홀 각각 동글기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잘 해놓잖아요. 그럼 지구가 원에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는 못할 것 같고 태양계 형성까지는 조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더 나갈게요. 아, 지구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지구. 아,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쉬워. 생각보다. 문제 풀면 쉬워. 근데 지금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문제 풀다 보면 남계에서 문제 풀다 보면 좀 쉬운 파트인데 근데 너무 내용이 많아.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려니까 좀 힘든 부분이에요. 괜찮습니까? 선생님은 힘들어. 너희는 쉽고. 돼요? 가자. 자, 태양계 형성. 자, 태양계는요. 잡아봐야지. 태양계에 우라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방출된 금, 은, 우라늄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 성운에서 만들어졌다. 될까요?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어디 부분에 빵한 거야. 주변에서. 그랬더니 밀려난 성운들이 막 밀려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밀려난 성운들이 많아진 이 부분에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근데 초신성 폭발로 이제 밀려난 방출된 그 물질들 중에 금은 우라늄 같은 게 이제 속한 태양계 성운이 들어간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수축해요. 수축 동글베개 치시고요. 아, 참, 여기 초신성 폭발 한 번 더 동글베개 치시고. 자, 수축해요. 수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정한 요 부분을 가지고 막 수축을 하면 점점 무슨 형태를 띠게 되냐면 원의 형태를 띠게 돼요. 왜요? 회전을 시작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점점 납작한 이런 원반 모양의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납작한 모든 별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납작한 원반 모양의 성운은 자, 여기가 축이고요. 회전축.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요 중심부에서는 당연히 태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서는 당연히 뭐가 만들어질까요? 수금지와 목토천해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봐봐. 태양이에요. 수금지와 목토천의 이 공전 궤도면 있죠. 요 궤도면 괜찮아? 이 궤도면이 거의 동일해요. 수성이 약간 벗어나 있는데 그게 약간 7도 정도 벗어나 있어요. 7도면 얼마야? 10? 이만큼?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납작한 원반 부분에서 행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전 궤도면이 거의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양계 성운설의 증거가 됩니다. 한 번 더. 태양계 성운설의 증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성운이 수축했다. 그래서 밀도가 큰 부분으로 중력에 의해 수축하고 서서히 회전이 시작돼요. 회전 밑줄 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원시 원반에다 동글뱅이 치셔야 돼요. 원시 원반이 이런 납작한 원반 부분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성운이 추축하면서 밀도가 커져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졌고 그 중심부에서는 원시태양이 만들어졌다. 원시태양 밑줄 치고요. 자, 원시태양 바깥쪽에는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납작한 원반 모양의 원시원반이 만들어졌는데 이 원시원반에서 나중에는 행성이 탄생하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시태양은 중력 수축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수소행류가 반응을 하면서 주계열성, 즉 다시 말하면 태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심부는 태양이 되는 것이고 괜찮나? 주변의 원시원반에서 뭐가 가스나 먼지가 뭉치면 미행성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써져 있어요. 될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자, 미행성체가 만들어질 때 똑같은 미행성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미행성체가 뭔데요? 미행성체는요, 혹시 이제 우주 이 SF 드라마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돌덩이 같은 게 막 날아가잖아요. 그쵸? 그 돌덩이가 규칙적이지 않죠. 불규칙적이나 쪼만한 막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미행성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미행성체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시태양이 있으면 됐나요? 원시태양에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온도가 높다. 맞아요? 먼 쪽은 온도가 낮을 거 아닙니까? 온도가 낮다. 돼요? 온도가 높다는 것은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뭉쳐지겠죠.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은 아직 기체로 존재하니까 분자운동이 활발해져서 막 밀려나요. 바깥쪽으로. 이해가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여기까지. 다시. 그러니까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져야 된다. 무거운 물질. 주로 존재하게 된다. 온도가 높으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는데 너무 활발해서 가벼운 물질은 그러니까 막 날아가 버려 바깥쪽으로. 그러면서 여기는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주로 뭉쳐지게 돼요. 그럼 높은 물질은 당연히 무거운 물질이고요. 무거운 물질. 여기는 가벼운 물질이겠죠. 맞아요? 녹는 점이 무거운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건 누구다? 철과 니켈로 된 미행성체가 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녹는 점이 낮고 가벼운 물질은 뭐야? 얼음과 뭐? 메테인. 그러니까 고체 메테인. 얼음 고체가 된 메테인. 괜찮아? 그런 것들이 주로 뭉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뭉쳐지면서 괜찮아? 주로 뭉쳐지면서 서로 막 계속 충돌하면서 크게 커져요. 크게 점점 커지면 무슨 행성으로 만들어지냐면 지구형 행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얘네들은 일정 정도 커지면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럼 주변에 뭐가 많아? 수소연lum이 많아. 그걸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목성형 행성의 주성분은 뭐라고 써져 있냐? 우리 중학교 3학년인가 하여튼 2학년인가 그때 수소연lum의 기체형 행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목성이. 이해돼요? 그래서 지구형과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계속 또 읽으면서 정리해보죠.
자, 미행성체가 탄생하고 미행성체는 서로 충돌하였다. 서로 충돌 밑줄 치고요. 성장하면서 원시지구와 같은 원시 행성, 그 다음에 이후에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될까요? 됐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지구형과 목성형.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은 조금 맞춰볼게요. 자, 가자. 지구형 행성의 형성. 수금지와 같은 지구형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형성되었고, 밑줄. 온도가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되었고, 밑줄. 그리고 철이나 규소, 산소와 같은 무거운 물질이 모였다. 무거운 물질에다 동글미. 그래서 주로 암석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 성분 동글미. 될까요? 자, 이제 목성형 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목성형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형성이 되었고, 괜찮나? 수소헬륨, 메테인과 같은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얘는 기체형으로 되어 있대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그림 될까요? 자, 여기 녹는 점이 높은 에다가 동글뱅이 치고 돼요? 멀리는 녹는 점이 낮은 에다 동글뱅이 치면 되겠고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여기는 주로 충돌하면서 행성으로 갔지만 여기는 충돌하다가 주변에 있는 기체 성분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괜찮나요? 끌어당기면서 가벼운 원소로 구성됩니다. 주로 무거운 물질을 끌어들이면서 암석 성분의 행성이 만들어졌고, 암석 성분의 행성 밑줄.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가벼운 물질, 이런 것들을 끌어들였다. 수소, 헬륨 등을 끌어들이면서 기체 성분의 행성이 되었다. 될까요? 또 오른쪽에, 괜찮나요? 자, 지구형과 목성형. 자, 수금지와 목토천에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암석 성분, 기체 성분 구분할 수 있고요.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크기나 질량은 여기가 작다이고 여기는 크다이죠. 써두시고요. 크기 질량. 돼요? 그럼 크기 질량은 왜 목성이 큰가요? 당연히 수소헬륨은 누가 많다고요? 우주의 수소헬륨이 대부분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끌어당겼으니까 당연히 크기 질량이 크지겠죠. 목성이. 됐나요? 근데 무거우면은 근데 우주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없으니까 쪼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괜찮아? 수소헬륨은 막 우주에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끌어당기면 크기 질량은 커지는 거죠. 근데 밀도가 작아지는 거. 부피분의 질량. 예를 들어 못은 밀도가 크죠? 근데 크기는 작잖아요. 근데 뭐 1톤짜리 스타일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톤짜리 스타일폰 만들었으면 걔는 물 위에 떠요, 안 떠요? 뜨죠? 밀도가 작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크기도 크고 막 질량도 크게 만들 수 있죠. 뭐 100g짜리 못보다 한 1kg, 2kg짜리 막 스타일폼이 물 위에 뜨잖아요. 밀도는 작아도. 괜찮아. 크기 질량이 커도 물 위에 뜨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이해 안 돼요? 다시.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수소헬륨이 되게 많은 거야. 걔네들을 끌어당기면 일단은 물질들은 많아졌으니까 질량은 커진 거고 또 기체 분자다 보니까 크기 차지하는 부피도 커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밀도는 매우 작은 거죠.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암석이에요. 우주에는 철 같은 게 많이 없거든요. 괜찮아요? 우주에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크기 질량은 작아도 단단한 암석 같은 거라 밀도는 커질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제? 자, 요런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구 형성이 약간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설명이 지금 들어갔다가는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 개념 속속 여기 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앞에 페이지에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 페이지는 33페이지. 자, 개념 속속입니다.
빨리 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 자, 우주의 가장 많은 원소는 헬륨, 수소죠. 그 다음에 수소 핵류가 반응으로 만드는 건 헬륨, 헬륨 핵류가 반응으로 만드는 건 탄소, 산소. 그래서 헬륨이고요. 자, 헬륨 핵류가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거 탄소, 산소라고 했죠. 탄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철이라고 했어요. 철. 그럼 그 철 다 어디가 있어요? 라고 하면 회계가 있어요. 회계. 나중에 지구 만들어지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별의 탄생과 진화. 자, 성운의 온도가 낮고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해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부분에서 돼요? 무엇에 의해 수축하면 중력에 의해 수축이 일어나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자,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거. 자,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돼요? 철까지. 그러면 금나 우라늄 같은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 괜찮나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 개념 속성. 자, 3번입니다. 태양계 성운은 좋죠? 태양계 성운은 자, 어느 폭발이 있다.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철, 우라늄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야.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상승하여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겠지.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다. 아직 중력 수축이니까 원시 태양인 거야. 핵융합은 나지 않았잖아. 자, 그 다음에 원시 원반에 있던 성간물질이 뭉쳐지면 미행성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돌덩이 같은 거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성장하면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될까요? 원시 행성. 자, 그 다음에 태양계에서 행성 형성에 대한 설명이다.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 태양 근처다. 맞죠? 지구형은 태양에 가까워서 온도가 높다. 자, 그 다음에 태양계 원반에서 밀도가 큰 원소. 밀도가 큰 원소는 지구형 행성을 이루고 있죠? 지구형 행성의 주요 성분이다? 맞네요. 자, 태양계 원시 원반에서 태양과 가까운 쪽은 먼 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됐어요? 5번은 우리 아직 안 배우니까 생략.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면 A는 우리가 배운 거고요. B도 배운 거고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쇽쇽 넘어가서 몇 번까지만 해오시면 될 것 같냐면 15번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까지. 괜찮아? 그 뒤는 나중에 합시다. 괜찮습니까? 여기 15번까지. 자, 해오시고, 그 다음에, 쌤 봐봐. 다음 주에 지구 배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앞에 도서부터 좀 정리하면서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볼게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숙제는 어디까지라고 아까 좀 얘기했지만, 여기 15번까지만 해오시라고 했어요. 38페이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